오늘날 TV 드라마나 영화 등 구한말과 일제강점기를 다룬 대중 매체들은 대개 조선 왕가를 억울한 피해자로 묘사하곤 합니다. 일제의 침략 야욕에 맞서 나라를 지키고자 싸웠지만 일제의 강대한 힘 앞에 굴복한 것처럼 묘사하죠. 단언컨대 이는 역사 왜곡입니다. 지금 띄워드리는 이 영상들에서도 자세히 설명했지만 조선 왕가, 특히 고종이 일사조약 전후에 보인 언행은 무능과 탐욕의 극치였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왜 그리 처참하게 망가졌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굶주린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나무 껍질을 먹다 굶어 죽고 있는데 고종은 그릇수만 약 5만여 개, 음식을 보관할 가건물만 174칸짜리 잔치를 본인의 생일을 위해 열었습니다. 왕가의 온갖 사치와 향연 때문에 국가 경제는 심각히 흔들렸고 모자란 돈을 메꾸기 위해 공금 횡령은 물론 매간매직을 일삼았습니다. 그야말로 암세포 같던 조선의 미개한 독재자들은 더 이상 팔아넘길 게 없자 나라를 팔아먹었죠. 일본을 비롯해 청나라, 러시아 등 주변 열강에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협상수단으로 쓰며 여기저기 빌붙어 자기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조선 왕가의 이런 어장관리는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벌어진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모두 일본이 승리하며 끝납니다. 그렇게 일사조약 체결이 고종의 재가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내용까지 조약문에 끼워 넣었습니다. 각종 사업이권은 물론 뇌물까지 고종 개인이 받아 챙겨가며 나라를 팔아먹었죠. 이런 거래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조약을 체결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으로 귀국하려고 하자 고종이 그를 붙잡았을 정도입니다. 1904년 한일의정서, 1905년 일사조약, 1910년 한일병합조약, 이른바 경술국치까지 조선이라는 주권국이 사라지고 일제에 완전히 병합되어가는 과정 곳곳에 조선 왕가가 계속 호의호식하기 위한 조약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조선이라는 나라를 망가뜨리고 일제 나라를 팔아넘긴 한반도의 독재자 조선 왕가들은 일제 치하에서 제2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윤치호는 동양 역사에서 몰락한 왕조가 이토록 존엄한 대우를 받았던 예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일본 귀족이 된 조선 귀족들을 비판한 바 있죠. 일제 치하, 조선 왕가의 삶은 어땠을까요? 먼저 고종의 7번째 아들 영친왕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일본의 왕족이 된 그는 여행을 즐겼습니다. 유럽 여행을 떠나고자 했죠. 조선과 일본 모두가 꺼려했지만 영친왕은 고집을 부렸고 결국 유럽의 군사시설을 시찰하겠다는 명분으로 수행원들을 데리고 1년 가까운 장기 여행을 떠납니다. 유럽의 각종 유적지, 박물관, 미술관, 콘서트홀, 대학 등 온갖 관광명소를 둘러봤습니다. 각 지역마다 일본 대사 등 외교관들이 나와 그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영친왕의 이런 행동에 조선 출신들은 문제의식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상해 임시정부는 오죽하면 그의 납치를 계획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라를 망각한 채 국가민족의 슬픔과 고통도 부르고 호의호식에 취해 희희낙락하면서 유럽 여행이나 하려는 반민족적 정신을 깨끗이 씻어줘야 한다며 분노했죠. 영친왕의 또 다른 취미는 골프였습니다. 일본에서 골프 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골프를 사랑했던 그는 오늘날 경기도 고양시에 한반도 최초로 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조선 땅에서도 골프를 치고 싶기 때문이었죠. 당시 30만 평에 이르는 넓은 땅에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해 골프장을 건설했습니다. 취미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건 고종의 두 번째 아들 의친왕입니다. 그의 취미는 자동차 드라이브였죠. 왕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자가용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쌀 한 가마니에 6, 7원 하던 시절 순종의 만원짜리 캐딜락을 비롯해 당시 조선 왕가는 차 한 대씩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인 출신 운전자가 없어서 운전자까지 일본에서 수입해왔죠. 드라이브를 즐기던 의친왕에게는 이런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길을 가다 아름다운 여성이 보이자 차를 돌리라고 지시했죠. 운전기사가 이후 일정이 있다고 이야기하자 본인은 미인감상을 해야겠으니 군소리 말고 저 여인을 따라가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고종의 후계자이자 조선의 마지막 군주 순종, 그의 취미는 시계 수집이었습니다. 당시 창덕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을 알리기 위해 한꺼번에 서로 다른 종소리를 내곤 했는데 순종이 이를 몹시 좋아했다고 하죠. 아시다시피 이 시기, 기계식 회중시계는 매우 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순종은 오늘날 세계 3대 시계 브랜드로 꼽히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직접 특별 주문 제작한 시계를 비롯해 온갖 고급 시계들을 모았습니다. 이렇듯 한정적인 사료를 통해 엿본 당시 조선 왕가들의 생활은 몹시 풍족했습니다. 일제 나라를 넘긴 이후 일본으로부터 귀족 대접을 받고 또 한일 융합의 과정에서 조선 왕족들은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일본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조선 왕실과 일본 왕실이 결혼으로 하나가 됨으로써 완벽한 특권층이 되었죠. 군국주의로 나아가던 일본에서 일본의 왕족이라는 신분을 기반으로 군부에서도 크게 출세들을 합니다. 엘리트들만 밟을 수 있는 코스를 밟으며 장성급이 된 영친왕을 비롯해 조선 왕가 출신들은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도 군 고위급으로서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듯 일제강점기 당시 실제 역사는 오늘날 우리들이 인식하는 것과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간 대한민국이 반일 감정을 토대로 너무나 편협한 시각으로 20세기 초를 판단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특정 입장에서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이고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입체적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보다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역사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욱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죠. 그렇게 담론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진짜 애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